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부수해설과 자원풀이. 오늘은 구획, 낫면, 가죽혁, 가죽위, 부추구, 소리음, 머리혈, 머리수, 바람풍, 날비, 먹을식, 향기향. 11자인데 조금 양이 많지만 구획에 대해서 모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낫면, 낫면, 낫면부. 우리 얼굴을 뜻하는데 얼굴면이라고도 하죠. 얼굴면. 낫면, 얼굴면. 요 한자는 요 윗부분은 사람의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은 콧대, 그리고 콧대 모양하고,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요 입구자 모양은 그 윤곽을 나타내요. 윤곽, 얼굴 윤곽을.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또 이마를 뜻하죠.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문자이다. 상형문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갖다가 얼굴 안자가 또 있죠. 이 선변자에다가 머리 혈자가 들어가면 얼굴 안, 우리가 안색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안색. 이건 빛색자니까 이와 같이 얼굴 안, 이것은 얼굴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이고, 이것은 그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그 자체대로 보여주는 얼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까지도 보여주는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색이라고 했을 때는. 이 낫면 또는 얼굴 면자가 그 본자는 어떠냐 하면은 이것이 본자였어요. 본자. 과거에 본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본자가 되고, 또 속자. 속자는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속자이다.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에 그 얼굴면부에 여러 한자가 있지만 한두 자 알아보면, 얼굴면에 이 기할 기자가 들어가면은 세수할 해자가 된다. 세수할 해. 따라서 우리가 세수를 할 때는 손으로 하는 것이죠. 손과 물, 그 다음에 이 머리 이 부분, 이렇기 때문에 이 물을 이 두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머리를 씻는다. 이게 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하고 세수할 해자, 그 다음에 이 세수할 해자가 의미가 같은 글자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뺨보, 또 보적의 염, 이러한 한자가 낫면부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써보면 뺨보, 그 다음에 보적의 염. 보적의 염자는 실을 염자에다가 여기 이 얼굴면자가 들어가면 보적의 염자가 된다. 보적의 염, 뭐 예쁠 염자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죽혁, 가죽피. 이 가죽혁자, 가죽위는 순서대로 따지면 요 뒤에 좀 와 있는데, 똑같은 가죽이니까 묶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가죽혁, 그 다음에 가죽 위,
이 두 가지의 가죽을 나타내는 한자, 추가해서 가죽을 나타내는 한자가 가죽 피자가 있죠. 가죽 피. 따라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 가죽 피자는 최초에 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지방도 묻어 있고 털도 있는 이러한 가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고쳐서 한번 바꾸면, 그래서 가죽혁, 바꿀혁, 고칠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가죽이 이와 같이 되고, 그 가죽을 한 번 더 이렇게 고급화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무두질을 하게 되면 그걸 다루었다 해서 다룸 가죽이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이 가죽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요 피자는 상형 문자이고, 그 다음에 이 혁자와 이 가죽 위자는 회의 문자이다. 회의 문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따라서 혁자를 한번 보면 고칠혁, 바꿀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칠혁, 바꿀혁. 만약에 혁신이라고 하면 이게 새 신자니까, 새로울 신해서 새 신자니까 고칠혁. 혁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혁신. 그 다음에 우리 그 허리에 돌리고 있는 혁대 할 때도 띠대자를, 이 허리띠 모양이죠. 이 옷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덮었다 해서 천건자까지 포함이, 이렇게 덮을멱자까지 포함이 되면 띠대자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혁대가 되는 거예요. 혁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죽에 관련된 한자들도 많이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 가죽을 가지고 우리가 옷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죽신화, 여기에 가죽을 변화시켜서 무엇을 만들면은, 신을 만들면 이게 신화인데 가죽으로 됐으니까 가죽신화. 그 다음에 또 가죽신해, 가죽신해. 그 다음에 채찍편, 여러 가지 이 가죽 혁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많이 있죠. 근해천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가죽 위자를 또 살펴보면, 위 발음을 내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애울위자다. 애울위. 애울위, 이것 때문에 위 발음이 나는 것이고, 가죽위. 그 다음에 이건 발을 뜻하는데 어긋날 천자죠. 그 발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변화시키는 것은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룸 가죽위가 되는데, 다룸 가죽위. 그래서 가죽을 가장 좋은 상태로 다루었다, 무두질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급 가죽을 뜻해요. 그래서 유피라고 해서 부드러울 유, 부드러운 가죽을 뜻한다. 이 글자는 부드러운 가죽을 뜻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위자가 있는 한자를 한번 보면은, 한국한자예요. 한국한. 나라 이름 한도 되고 한국한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이거 쓰니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쓰죠. 대한민국. 이런 기회에 대한민국도 한번 써보고, 따라서 이 가죽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부추구.
부축우 부에 해당이 된다. 이 부축우자는 다년생 그 식물인데 우리가 그 잘 식단에 올라오는 채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추는 이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땅을 나타내고 거기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데 이와 같이 싹이 계속 잘라 먹으면 또 나요. 이게. 그래서 요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상형 문자이다. 상형 문자이다. 부추구.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훈채라고 해요. 훈채. 채소 중에서도 또 향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훈채다. 향풀 훈자죠. 네, 훈채라고 이렇게 쓰는데 몸에도 좋다고 하지요. 그 부추를 지방마다 이제 보면은 소울처럼 생겼으니까 또 정부지 이와 같이도 이제 우리가 명칭을 부여해서 지방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명칭은 부추군데 뿌리 한번 심어 놓으면 몇 년이고 가는 다년생 식물이고 훈채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리 소리 부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양이 많아서 칠판을 그대로 달아서 이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 소리 음자는 지사문자인데 이것은 말씀 언자의 그 변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언자를 다시 변화를 시키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침뱉을 투자란 말이에요. 요거는 침뱉을 투자인데 이 입에서 요 혓바닥이 움직이면 이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 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뜻을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문자다. 지사문자이다. 그 뜻을 입에서 소리가 나는 뜻을 가리켜서 입김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소리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사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이 부에 한자가 운자가 있는데 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106운이 있어요. 한자에는. 그래서 운에 대해서 한번 운자는 이렇게 쓰는데 또 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한자의 그 음절에는 성과 운이 있는데 성과 운이 있다. 성과 이걸 성, 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은 뭐고 운은 뭐냐? 만약에 맑을 청자가 있다고 하면 한글로 청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이 치읓은 초성인데 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와 그 다음에 이응이 있죠. 이응.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나오는 초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어는 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응은 종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치읓, 이것은 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은 합쳐서 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이 백육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시도 하고 우리말을 잘하고 이러려면은 또 깊게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죠. 여기 부수 해설에서는 이 정도, 여기 소리 부에 운자가 있으니까 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운은 우리 이 한글로 따지면은 중성과 종성을 합친 것이 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혈, 머리수. 머리혈과 머리수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면, 우리 그 머리, 우리 육체 중에서 가장 그 윗부분에 있고 중요한, 그야말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모든 생각을 만들어내는 머리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낮 면자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부분이 콧대이고 이마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쉽게 표현해보면은 얼굴 면자의 이 부분하고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와 같이 이게 이제 8팔자인데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머리에 붙었으니까는 뭐 쉽게 생각하면 턱수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머리 혈자가 되는 것이고, 머리 숫자는 반대로 이 윗부분에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턱수염이 난 머리고, 이것은 머리카락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머리 숫자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글자는 머리 모양을 본뜬 글자니까 상형문자이다. 상형문자이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똑같은 머리인데 이 머리는 어떤 머리고 이 머리는 또 어떤 머리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머리 혈자는 사람 머리 쪽에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머리 두자가 있지. 머리두 했을 때 우리 이 머리 형태를 두상이라고 그래요. 두상. 그런데 짐승은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대가리죠. 대가리.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머리 곰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 대가리 곰탕 이렇게 해야 맞겠지만, 소는 그 만물의 그 사람을 제외한 동물 중에 우두머리.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 물자에 소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만큼은 이제 옛날에 소를 집에서 키웠잖아요. 집에 이쪽 방에는 사람이 살고 이쪽 칸에는 소가 살고, 시골 집에 이렇게 했어요. 소를 그만큼 귀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소는 이제 머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머리 국밥 이런 것이 있지만, 대부분 머리에 해당되는 건 사람 머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머리 혈자는 사람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숫자는 짐승 쪽에 많이 사용을 한다. 짐승 쪽에. 그래서 짐승 쪽에 많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동물 쪽에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머리 숫자는. 그 외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자수하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머리 숫자를 이걸 써요. 여기에 머리수, 자수하다. 또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용할 때 머리 숫자를 쓴다. 만약에 시 한 수다. 시 한 수다고 할 때는 이 머리 숫자를 쓴다는 거예요. 시 한 수. 시 한 수.
그 다음에 또 그 순서를 따질 때 수석이라고 하면 수석 여기에 잘했었죠. 이러면 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1등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사물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머리 혈자는 우리 사람 쪽에 많이 사용을 한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풍. 이 바람풍자는 무릇 범자에다가 분해를 해보면 벌레충자가 들어있어요. 벌레충.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풍해서 그 음을 나타내는 것은 벌레충자가 될 것이고, 이거는 음을 나타내고 이것은 뜻을 나타낸다. 이게 무릇범, 대개범 또는 모두 범자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뭐 어느 곳은 가고 어느 곳은 안 가고 이런 거 없어요. 바람이 불면 빈틈없이 모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범자가 우리가 투망을 던져서 당기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가 뭐 종류별 구분하지 않고 다 잡혀오죠. 그게 이제 모두라는 뜻이요. 그게 이제 국민적으로 할 때도 이거 쓰는 것이고, 모든 국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또는 이 바람풍자가 바람이 불면 요게 이제 나뭇잎이라고 해요. 그 뒤에 벌레가 가서 붙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금방 들어와. 바람이 불면 벌레가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다가도 살기 위해서 뒤에, 나뭇잎 뒤에 가서 붙어버린다. 이런 것이죠. 그 모양을 또 본뜬 글자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한자는 음과 뜻을 나타내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형성 문자이다. 형성 문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여름 되면은 장마철을 대고 하면 태풍 불어오죠. 이 바람풍, 이런 경우에 이 바람풍자를 이걸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받침이 되고 여기에 오를 태자가 들어가면 태풍 태자가 된다. 태풍태. 태풍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가장 심했던 태풍이 과거에 사하라 태풍도 있었고, 또 매년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금년에도 태풍의 대비를 우리가 또 잘 해야 될 것이고, 한자로는 태풍 태자를 이렇게 쓴다. 이것이 받침이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침을 먼저 쓰고 완성된 글자이니까 우리가 필순해서 적용시켜 보면은 그 다음에 요 태자를 나중에 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날비. 날비 부자다. 이 날비자는 새가 날아가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새가 날아가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 당연히 상형 문자가 되겠죠.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날비자인데, 이 날개짓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새 날개짓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한다. 이게 이제 차례번자인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가 땅에 앉을 때는 또 날개 모양이 틀어지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이게 차례번째. 차례번자에다가 날비자가 들어가면 이게 바꾸는다는 뜻도 있고 번득인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번역할 번도 되고 뒤집을 번도 되고 이런 거예요. 날개를 펴서 이렇게 절차에 맞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는 것도 순서에 맞게 해야지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뒤집을 번, 번역할 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먹을 식.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쌀을 한 톨을 가지고 먹으면 배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윗부분은 이렇게 된 것은 모은다는 뜻이 있어. 모일집제, 모일집. 모을집. 요거. 더하기 밑에 있는 것은 쌀이죠. 쌀알을 스푼으로 먹는 그러한 모양인데, 요거. 이와 같이 이거 나눠서 보면은 이거는 스푼이고 숟가락. 우리말로 숟가락. 그 다음에 이것은 쌀알 또는 이 전체를 보면은 이미 밥을 먹고 배가 불러서 고개를 돌리는 모양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은다. 무엇을 모으느냐? 쌀알을 모아서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는 자동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니까 회의문자이다. 회의문자이다. 뜻과 뜻을 같이 더하게 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이죠. 쌀을 모아서 숟가락으로 먹고 배가 불러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게 먹을 식. 뭘 먹느냐? 밥을 먹는다. 밥식. 또는 밥사.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를 하나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해놨지만은 변으로 갈 때 이 먹을 식자가 어떤 글자의 변으로 갈 때는 변형식해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똑같은 글자인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글자를 하나 써보면 이건 굶주릴기 자예요. 굶주릴기. 만약에 기아라고 하면은 요거는 굶주릴 그럼 기아잖아요. 기아. 배가 고파서 이렇게 몸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몸이 수축된 상태. 그런 것이 기아가 되겠죠.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실 이렇게 하면 이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먹을 식, 밥식도 되는데 요 음식이라고 했을 때는 음식, 마시고 요거는 먹을 식 또는 밥이 된다 이게. 밥식, 밥사, 밥식 다 되죠.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면 물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게 음식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구획한 부수 중에 마지막 향기향. 요거는 향기향. 향기향부에 해당이 된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이게 벼화자인데 사실은 요 기장서자의 변형이다. 기장이에요, 기장.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부분은 그 기장을 이제 가지고 대부분 무엇을 하냐면은 술을 담궈요. 술을 담그면은 거기서 이게 달감자예요, 달감자.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달감자인데 이걸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입에서 요 혀로 기장을 술을 담궈서 맛을 보면은 단맛이 잡힌다 이거. 그리고 그 항아리 뚜껑을 열면은 향기가 나죠, 냄새가.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향이 되는 거라고. 원래는 술 향기 향자예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그런데 향. 그래서 이와 같이 뜻과 뜻을 모아서 만든 글자니까 회의문자이다. 향기라고 하는 게 기장으로 술을 담글 때 이렇게 뚜껑을 열고 맛을 보면 단맛도 잡히고 냄새가 확 풍겨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이다. 이 향기, 이 향자가.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향기, 향자에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면은 향기필이 되는 거고, 향기필.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향기, 형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향부동이라는 말이죠. 청향부동. 요건 이제 계열청자인데, 개인 하늘에, 계열청, 하늘이 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개이면은 날이 맑아서 푸르죠. 그러니까 요 글자 속에 하늘이 맑다는 뜻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맑은 하늘의 향기가 떠서 돌아다니고 있다. 청향부동.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해서 구획은 총 11자인데 오늘 양이 꽤 많습니다만은 구획을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획은 모두 제부수자이면서 이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죠. 제부수자이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주 필요한 그러한 글자이고 주로 우리 머리라든지 또 우리 어떤 가죽, 신옷 이런 얼굴, 우리 몸과 관련된 주로 그런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